자, 안녕하세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가 우리 소집업회 할 때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그치기를 딱 바랬는데 말을 잘 안 듣네요. 제가 어저께 사실 오늘 비 온다고 비구름이 인간적으로 좀 크기는 한데 그래도 중간에 좀 그쳐주기를 바랬는데 요즘 제가 오대산에 좀 떠나 있었더니 얘네가 뭔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네. 아유, 금강절을 바꿔야 되나 이게 무슨 내가 맞박에다 놓고 금강절을 맞박에다 놓고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맞박이 씹혀서 사실 얼마 전에 며칠 전 일이에요. 오대산에 불이 났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불이 나서 이 오대산 이쪽에서 진곡에 넘어가는 쪽에 법정 큰 스님이 맨 마지막에 사시던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화전민 살던 데를 수리를 해서 당신께서 맨 마지막에 사시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못 뵀고요. 지금 같으면 만나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2번인가 갔었는데 궁금해서 2번인가 갔었는데 안 계셨었어요.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못 뵙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가 사람도 없는데 화재가 난 걸로 봐서 뭐 누전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 추세상 산불에 굉장히 민감해서 비가 조금 오는 것도 괜찮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사실 산불 날 계절은 아닌데 너무 예민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뒤지게 한번 당했잖아. 너무 크게 당해가지고 그래서 뭐 소방차가 온다는 둥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행사하고 소지하는 데는 큰 비는 아니어서 그냥 이슬비 정도 오는 아니면 좀 굵은 거 왔다가 갔다가 해서 뭐 태우는 데는 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로. 그런데 이제 행사가 여법하게 진행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법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자신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동쪽에서 오는 비는 저 대관령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서쪽에서 오는 비예요. 그래서 대관령에 걸려서 이렇게 쪼부작쪼부작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 오대산 쪽이 비가 오면 강릉은 비가 안 와요. 강릉이 비가 오면 오대산이 비가 안 와. 아니 진짜라니까. 벽에 이렇게 걸려 있다니까. 진짜. 진짜야. 지금 강릉 비 오나 봐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실은 이번에 뭐 한 8월은 좀 안 되겠구나. 9월 정도 되면 명상 같은 거를 좀 해줄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아서 제가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좀 배우면 그런 것도 되는 이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그냥 농담 삼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 무언가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명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명상 만능주의자. 명상을 하면 삶을 바꿀 수 있다. 관점을 바꿀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상을 조금만 하면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늘상 하거든요. 우리는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 줄타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줄 하나를 밟고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줄 밖의 영역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줄만 밟고 있는 것과 비슷해.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삶이나 다른 세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쪽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를 대충 살자. 그런 뜻 절대 아니고요. 그런 뜻 절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등바등 버티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훨씬 이 세계를 풍요롭게 살아요.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무슨 뜻이냐면 연기자가 스펙트럼이 넓으면 이것은 어차피 연기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깔고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연기자가 있어요. 하나의 연기에 갇혀서 다시 연기 변신을 못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사람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세상에는 연기 변신이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연기 변신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언맨 하셨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분은 아이언맨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나머지의 연기 변신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너무 강렬한 연기를 보여서 그래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연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 맞는 옷들을 차곡차곡 맞춰가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타이타닉에 나온 그 양반 참 좋아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람 영화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위대한 개츠비라든지 그런 거 보면 완전히 약간 양아치 같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 그러니까 타이타닉 나올 때는 되게 잘생기고 약간 순진한 남성 이미지로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막 주식 같은 거 이렇게 막 조작하는 영화도 있었고, 여자랑 노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데 연기폭이 너무 다양해서 저런 연기자야말로 최고의 연기자가 아닌가? 아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연기 스펙트럼이 참 넓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개별 영화의 대본을 보고 거기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거를 자기화시키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허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고 재밌게 잘 살기는 하지만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위대한 개츠비 영화를 해. 아니면 타이타닉 영화를 해. 거기서는 최대한 그 배역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요렇게 해야만 저 사람들이 충분히 감명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상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게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최고 배우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사시는 발 디디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 영역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를 약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방어 기제는 너무 집중해서 아니면 너무 딱 붙어서 이렇게 보는 거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서 관조해서 볼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자세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물러나서 볼 수 있는 자세, 하나는 앞으로 나가서 진짜 딱 들러붙어서 볼 수 있는 자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얘기하면 줌인 아웃이 다 돼야 돼. 그래야만 풍부한 삶을 살아. 그래서 잡을 때는 잡을 줄도 알고 놔줄 때는 놔줄 줄도 알아.
그래서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요즘 들어서 점점 약간 철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다른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출가한 지도 30년이 넘고 그 다음에 나이도 한 50이 넘었는데 너무 돈만 보고 사는 것은 올바른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보람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돈만 보고 살 정도면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나 말고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가치에 중심을 두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보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재설계해보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공이나 먹고 사는 거나 돈벌이나 이런 게 더 목적이었다면 이제 보람을 좀 더 비중을 키워보자. 자산 배분이라는 겁니다. 자산 배분. 물론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배분할 게 없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배분을 한대. 그래서 달러도 사고 채권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주식도 몇 프로를 넣고 그 다음에 금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분산을 한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몇 명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산을 배분을 해야 한쪽에 꼬라박지 않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뭐 5%, 10% 이렇게 해서 쉽게 말 수익을 거둔다는 거예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그렇대. 근데 우리도 그런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돈 배분이 아니어서 그렇지 자식 배분, 그 다음에 바깥 양반 배분, 그 다음에 개 배분, 이게 아니야 손자 배분 이런 게 있다니까. 그리고 그게 비율이 좀씩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남편 배분이 좀 컸으면 지금은 자식 배분이 더 크고, 지금은 남편은 개만 또 못하는 아니 존재는 하는데 비율 자체가 자산 비율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아니 근데 뭐 남편분들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보살님한테 그렇게 배분하고 있잖아. 그래서 젊었을 때는 너무 늦게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궁금해했지만 나중에는 들어오면 오면 돼. 살아있으면 돼. 장애인은 안 됐지. 이러면 되는 거야. 그거 되게 재밌던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여자들은 통금이 있고 그 몇 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뭐 10시면 10시 안에 안 들어오면 부모님이 막 뭐라 그랬어. 근데 남자애들은 키우기 쉽다는 게 뭐냐면 숨만 쉬고 연락만 오면 돼. 그게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살아는 있냐?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자산 배분은 아니지만 삶의 배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대우받는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좀 멋있게 늙어가는가? 라고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나이가 들면 이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못할 것 같아. 사실 저한테는 약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쁜 말을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저의 단점이 뭐냐면 저는 사실 재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짧은 시간에 재밌으려면 약간 사람을 공격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적절점을 지켜서 재밌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참 강력한 캐릭터다. 어디서 그 만주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야, 센데. 사실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진지한 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거나 깨달음을 못 얻었더라도 깨달음을 지향하는 사람은 진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해봐. 나는 그냥 주인공이야. 이거는 어차피 그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면 또 다른 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거지 굳이 여기에 막 매여가지고 막 죽기 살기를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세를 드셨다는 부분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분들을 만났을 때는 치열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치열한 게 맞고 나이 들었을 때는 여유롭고 낭만적인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런 걸 참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 제가 그 얘기 듣고 저 사람은 참 저런 배울 자세가 있구나라고 했었던 게 이승기 씨였었어요. 이승기는 유재석 같은 MC가 되고 싶대. 그래서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는지를 계속 당신도 바쁘겠지. 그거를 분석을 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유재석도 안 되죠. 요즘은 독한 캐릭터가 먹히는 시절이거든. 근데 이게 독한 걸로 환갑 넘어서 계속 독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쁘게 말하는 걸 배우려고. 이쁘게 말하는 걸 배우려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자비로운 스님이 됐으면 좋겠어. 왜? 아니 제가 원래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인데 갑상선이 걸려서 짜증이 나는 거라니까. 원래 이런 거는 아닌데 그건 갑상선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약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비롭고 좀 이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는 보람 있는 인생으로 한번 이렇게 인생을 한번 다시 설계해보고 나이 들으면 보람 쪽으로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가치라고 하는 것 투쟁으로서는 못 이겨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나요? 제가 글 쓰는 것도 진짜 빠르고 논문 쓰는 것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1등이라고 해도 누가 2위 달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빨리빨리 작업들을 해내거든요. 근데 중국에 딱 그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해요. 장강의 앞물결을 뒷물결이 밀어내듯이 결국은 바뀐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늙으면 네가 어쩔 건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듣고 제 태도를 보더니 중풍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중풍은 안 걸리도록 참 노력해 볼 거거든요. 제가 중풍 걸리면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고소름해 하겠어. 그렇게 나대고 잘난 척 하더니 결국 중풍 걸려서 자빠져서 침 흘리고 있구나. 내가 그 행복을 줄 수는 없어서 내가 진짜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버텨볼 거야. 어떤 식으로든 버텨볼 거야. 근데 젊었을 때는 투쟁적 삶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한번 불태워보지 못하면 왜 연탄 그 시에도 있잖아. 너는 언제 한번 따뜻한 사람이 되어본 누구를 위해서 따뜻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처럼 한 번은 그렇게 박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매갈이 없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니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게 젊었을 때의 낭만이야. 근데 노인네들이 그러면 노망이야. 그래서 그건 낭만이 아니야. 그건 낭만이 아니야.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들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 못 챘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봐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기특하지 않아? 아까도 제가 그 법당에서 기도도 하고 금강경도 하고 종치라고 승우 스님이 그러는데 누가 종치나 봤더니 종치는 놈도 없고 비 와서 종치는 놈 안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종쳤더니 또 승우 스님이 뭐 한다고 종치고 있냐고. 야,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구는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모르는 거는 저는 종도 안 쳐보고 그런 허드렛 일을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진짜 다 해보고 밑에서 굴르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멀쩡해 보여서 그렇지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근데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잖아. 나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은 가지고 다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못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재산으로 얘기하면 동산, 부동산인 거지. 동산, 부동산. 그죠? 부동산은 못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부동산보다 저는 동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내가 쓸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물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아꼈어요. 그냥 잘 모셔놨어.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까버립니다. 까서 쓰는 게 남는 거야. 쓰는 게 남는 거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유목민이거든요. 제가 유목민이잖아. 진짜.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3군데씩 잠자는 데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제 방이나 이런 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애들 봤을 때, 야, 어떻게 내 자식은 저렇게 정리를 못하나, 이런 자식들 있잖아. 그거 곱하기 한 10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방에는 길이 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길이 있어, 길이. 통로가 있어, 통로가. 통로가 있어. 그래서, 그 통로가 있지만, 그거 있어요. 정리 안 하는 것 같아도 내 물건 어디든지 정확하게 한다. 나름 그게 있어. 있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건드려 놓으면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래서 내가 지금 배지도 하나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저걸 찾겠나 싶다. 그 사연이 있어, 사연이.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월정사도 제 방에 누구를 들어오게를 안 해요, 제가. 그리고 저는 방 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방이 클수록 짐이 많아. 짐이 많아.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승우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기도 신행국에 인터넷이 안 되는데, 와이파이를 그 연결된 동의 모든 와이파이를 꺼야 된대. 꺼야 된대. 근데 네 방만 못 껐대. 네 방만 못 껐대. 왜냐면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딴 거 안 건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번호로 맞춰놓고 댕기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만 가르쳐주면 그것만 끈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다? 왜 웃어? 내가 뭐라고 했어? 가르쳐줬어. 아니, 제가 지금까지 제 방에 그렇게 2번 가르쳤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시계를 맞춰놓고 나와가지고 알람이 안 꺼진대.
알람이 안 꺼져서 옆방에서 미치겠다고 야 좀 알람만 끄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그 스님 가르쳐줬었고 그 스님 다른 스님이었었어요. 옛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와이파이 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끄라고 했는데 아니 와이파이는 껐어요. 근데 너무 좀 눈물이 앞을 가렸는지 방을 정리해 놨어. 그래, 지금 배지를 잊어버렸다니까. 내가 미치겠네. 더 그게, 저기 있어요. 더 원류로 올라가면. 내가, 옷은 전부 울산에다 갖다 놨거든요. 옷 같은 거를 분산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찾으면 없어. 찾으면 없어. 근데 그 털모자를 사실은 모모보살님이 월정사로 주는 바람에 그 바꾸면서 내가 거기서 빼놓고 이렇게 딱 놔뒀거든. 슬프다. 그거 내 아는 스님이 그거 큰맘 먹고 사준 건데 잘 차고 댕기라고.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를 시켜서 털을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몸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옷을 이 겉옷 벗잖아?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이런저런 게 막 엄청나게 들어있어. 엄청나게 들어있어.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나도 참 내가 생각해도 당신도 힘들 건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치웠겠나 싶다. 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빠찌 잊어버린 거 내가 청구하려다가 참고 있어. 근데 뭐 스님들이 그런 거를 뭐 손대고 이러진 않아. 근데 이제 재수 없으면 쓸려 나갔을 수도 있어. 쓸려 나갔을 수도 있어. 자,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저는 가지고 다니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소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놓고 다녀도 될 만한 것들이 있고, 하나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될 만한 것들. 그저께 어버이날이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일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후한 없는 돈을 주는 건 어버이밖에 없다. 대가성 없는 돈을 주는 건 어버이밖에 없다.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 자식도 몇 번 주다 보면 지랄합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누가 가까운 사람인지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놓고 다니는 거는, 가지고 다니는 거는 나한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놓고 다니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거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뭐가 있냐면 가지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 보통 때 가지고 다니는 거 말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 돈이 많은 분인데 돈을 더 벌려고 해. 그런데 이미 연세가 있는데 저기서 뭘 벌려고 하지? 나 같으면 쓰려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저는 그런 말 되게 좋아해요. 그런 말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잘 쓰고 잘 먹고 좋은 거 한번 해보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각인돼서 남는 거고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연세가 드셨는데 가지고 갈 가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산 분배를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저처럼 한 50이 넘어가면 그래도 보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환원,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 생각보다. 난 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되면 어떤 것을 내가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꿨을 때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환경이 바뀌잖아. 그래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꿈속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그거는 나라는 인식은 계속 존재해. 그리고 자존감이라든지, 그리고 꿈속에서도 한국말 쓴다니까. 꿈속에서도 걸어 다녀요. 꿈속에서 못 날아다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삶을 떠나서 다음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맨 앞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명상을 경험해 봤을 때 여기 말고 또 다른 어떠한 세계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게 됐을 때 조금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를 하나 가지게 되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니라더라 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갈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사경을 했잖아. 그리고 이 책 혹시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못 받으신 분도 다 드리려고. 근데 오늘 지금 비가 와서 책이다 보니까 함부로 못 푸른 겁니다. 혹시라도 미리 드려봐야 이거 젖으면 또 그렇잖아. 그리고 겉종이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소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코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은 제가 이거 사실은 좀 신경을 많이 쓴 책인데, 요 끈으로 제본하고 이런 게 상당히 비싸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제본하고 다릅니다. 이거 확 펼쳐지는 이 제본이 쓰기도 좋고, 책이 가격을 얼마 매기느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었습니다. 승우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승우 스님하고 저하고 사실 서로 약간 충돌하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승우 스님은 그래도 한 7, 8천 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제가 5천 원에 팔 거다를 우겼어요. 그리고 출판사에 얘기했더니 이 책은 5천 원에 만들 수가 없대. 이 책은 5천 원. 그래서 뭐라고 제가, 저 출판사 직원들이 저기 와 있습니다. 제가 사인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이 출판사 직원이 다 같은 출판사잖아. 그래서 못 만든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를 찍으면, 부수를 들리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얼마를 찍으면 그 돈에 맞춰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최소 10,000권은 찍어야. 그래서 10,000권 찍었다. 10,000권 찍었다. 진짜. 그러니까 왜 승우 스님은 7,000원을 주장하냐면, 그게 합리적인, 아마 7, 8,000원 정도가 거의 합리적인 가격일 거예요. 이 정도 퀄리티를 주면. 그리고 아마 합리적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남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금강경 봉창기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기도비도 낮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사경 소집업회 하면 약간 축제같이 큰 부담 없이 축제같이 하고 싶었어. 내 생각은. 그런데 막상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생 부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전가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남겨 먹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근데 진행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를 더 절약하고 최소화시켜서, 불교는 사실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불교가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마.
불교는 평등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교에서 어떤 의식을, 종교 의식을 할 때 평등,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코노미를 타기 위해서 앞에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를 비싸게 판다니까. 그리고 백화점도 싼 물건을 팔기 위해서 비싸게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전부터 불교에서 내려오던 거는 사실은 설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설판을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설판이 뭐예요? 설판이 있고 일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돈 많이 내는 사람들. 근데 설판이 뭐냐면 법회라든지 종교의식을 책임지고 크게 담당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 덕분에 사실은 일반 분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앞에 퍼스트 클래스 때문에 이코노미가 싸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쩌리들이. 사실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 하고 이러길래 그냥 프리미엄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프리미엄. 알아듣기 쉬우라고 설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이거는 제 의사가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난 5,000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월정사와 관련된 거를 다 빼버리겠다. 그래서 앞뒤에 요 마크 들어간 거 외에는 월정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절에 누가 사서 쓰더라도 저렴하게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아니 개인적으로 진짜예요. 그리고 그 수첩 독송집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생각보다 뭐 월정사 뭐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 있어. 없어. 진짜라니까? 없다니까? 그리고 이 요청은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좀 이게 감지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눈깔이 안 보인다. 야, 이게 지금 가뜩이나 노안인데 시력이 더 가는 것 같다. 그리고 한자도 내가 모르는데 그거 따라서 보고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1년도 더 된 겁니다. 작업한 지 이거 1년도 더 된 겁니다. 형식은 제가 만들어낸 형식이고 이거 1년도 더 된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슬렁슬렁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책 말고 다른 것도 시리즈로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시리즈로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펜은 여러분이 원하는 펜을 그냥 사서 쓰시면 돼. 그래서 부담을 최소한 적게 드리겠다라는 게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작성되면 아무래도 일이 훨씬 쉬워요. 해보시면 아마 몇 분의 1의 노력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발행 기념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금강경 사경대회를 열 거예요. 사경대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많이 쓰신 분들에게 그 성의가 있는 분들이니까 많이 쓰신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상도 주고 하는 행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에 그 감지로 쓴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반칙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부터 그냥 지금부터 그냥 천천히 쓰세요. 그걸 목적으로 막 하기보다 그냥 이벤트성으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거 눈 빠지는 거 이거 안 그려도 됩니다. 이거 안 그려도 됩니다. 이거 사람 죽습니다. 자꾸 죽습니다. 위태천 그리다 위태천 만나러 갑니다. 이게 위태천이 사경집 앞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몰라, 문수보살 정도는 그리겠더라. 문수보살 정도는 잘하면 그리겠더라. 근데 그 위태천 너무 막 무리해서 그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말씀 드리고 금강경이 좋은 거는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렇게 서사에서 쓰게 되면
삶이 일단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전에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기도 중에 제가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금강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법화경 기도도 하고 다란이 기도도 합니다. 아 진짜야? 다란이 기도도 하는데 울산에서는 여기서는 내가 금강경 하다가 울산에 가면 법화경 하고 그 다음에 저 대전에서는 이제 그 다란이 또 근데 기도 중에 제일 쉬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란이 기도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다란이 기도예요. 왜? 눈 감고 그냥 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짧아가지고 시간도 대충 보면서 그냥 하면 돼. 이 금강경은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우리도 저 독송하다가 제가 적광전에 독송하잖아. 독송하다가 시간이 알딸딸한 것 같다. 이러면 겁나게 뒤에 빨리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정근하고 끝내야 되나 뭐 오만 생각이 다 있거든. 다란이는 그게 없어요. 대충 하다가 시간 딱 되면 끝!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눈 감고 하니까 진짜 무지하게 편해요. 보고 읽는 거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는 금강경이 힘듭니다. 근데 금강경도 좀 하다 보면 한 반쯤은 외워져. 저 적광전에는 선수들이 있어요. 외우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게 사경대회를 하지 말고 암송대회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선수들이 있어서. 예전에 지금 돌아가신 금강선언 해건호 스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해건호 스님께서 금강경을 좋아하셔서 이게 하남 스님 때부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얼정사에서 계속 강조되던 경전이에요. 그래서 해건호 스님이 탄원호 스님 상자시니까 그래서 금강경 독송대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다 외우는 놈은 둘째치고 뒤집어 읽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외우는데 거꾸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도전을 안 한대. 어차피 뭐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뒤집어 읽고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하는데 읽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고 사경은 성의가 있으면 되니까 차라리 사경 대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글씨를 못 써요. 제가 어저께도 새벽 3시까지 사실은 그 논문 작업하고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수정해 놓고 내가 못 알아볼 때 짜증 더럽게 난다. 내가 뭐라고 써놨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찍찍찍 써놨어. 뭔 생각이 있었겠지. 그걸 읽으면서 야씨 이게 뭐라고 썼노. 제가 그래서 글 못 쓰시는 분들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쓰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잘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성의껏 쓰는 사람이 1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쓰는 거는요 노력하면 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 진짜 선수들 있습니다. 글씨도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리고 그래도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지 같은 얘기긴 한데 뭐 천재는 악필이다. 우리는 뭐 그렇게 위로하면서 사는 겁니다.